안녕하세요. 결이 다른 디테일 성형외과 전문의 송한결 원장입니다. 지난 편에 코 재수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내부 구조 문제와 연골 부족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에 이어서 피부의 한계라든가 염증의 가능성 또 원인 분석의 복잡성 등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코 재수술을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코 모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겉에 있는 피부입니다. 정확하게는 피부의 유연함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아무리 날개 연골을 잘 박리하고 늑연골 같은 걸 이용해서 코끝을 튼튼하고 높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늘어나야지만 그 모양이 밖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피부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무용지물인 것인데요. 하지만 코 재수술에 있어서는 피부가 늘어나는데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하겠지만 피부의 바로 안쪽에도 흉살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흉살 때문에 피부의 그런 유연함은 방해를 받게 되고요. 또한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라면 보형물 주변에는 이 얇은 막, 즉 캡슐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캡슐 때문에도 피부가 늘어나는 데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 재수술에서 피부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흉살이라든가 캡슐을 일정 부분 제거하는 그런 술기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술기가 사실 굉장히 세밀해야 되고 섬세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피부 밑에 있는 그런 조직들을 함부로 제거하다 보면 자칫 피부가 얇아질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괴사까지도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유연함을 얻기 위한 피부 바로 안쪽에 있는 흉살이나 캡슐을 제거하는 과정은 그러한 과정에 굉장히 익숙한 숙련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 재수술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염증 가능성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은 어떤 수술이든 내부 구조를 공기 중에 노출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염증 가능성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후에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또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재수술에서는 이러한 항생제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항생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은 항생제가 혈액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코 재수술은 내부에 흉살이 많고 혈액 순환이 정상적인 그런 조직보다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즉 혈행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작용시키고 싶어도 아무래도 정상 조직보다는 항생제 작용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그런 염증 가능성이 조금 더 취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염증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수술 시간입니다. 당연하게도 수술 시간은 최소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부 구조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하는 것이 수술 후 염증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술 후 케어 과정입니다. 즉 수술 후에 어떤 항생제를 어떨 때 써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 의료진이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수술 후 케어를 해드려야만 코 재수술에 있어서도 염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코 재수술이 어려운 마지막 이유는 원인 분석의 복잡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정확한 원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원인 진단이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아니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가 휘어서 그래서 재수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코가 휜 이유가 보형물 때문인지 아니면 염증 때문인지 또는 비중격 연골이 무너져서 그런 건 아닌지 원래 콧대가 비대칭은 아닌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야만 코 재수술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재수술을 했을 때에는 결국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3D CT 검사를 통해서 코 내부 구조가 어떤지 영상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촉진이나 시진을 통해서 코 내부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수술만을 통해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코 재수술의 방향입니다. 두 편에 걸쳐서 코 재수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코 재수술이지만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한 성형외과 전문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 재수술을 고민하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1편 영상도 코 재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형해결 성한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